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레이건의 작별 인사. 오래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나 심장마비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게 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일 좋은 건 건강하게 살 만큼 산 다음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죽을 때 겪는 육체적 고통이 겁이 나서 그런 것 같다. 오래 중병을 앓다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문제보다는 다른 게 겁이 난다. 몸보다 정신이 먼저 생물학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철학적으로 먼저 죽는 것이 두렵다. 어느 식사 모임에 갔더니 누가 노모를 모시고 나왔다. 핵 발전 중단과 환경보호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인데 노모에게 치매가 와서 집에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아들 옆에 얌전히 앉아 차분하게 밥을 드셨다. 누가 말을 걸면 수줍은 표정과 몸짓으로 다소곳이 대답했다. 아드님은 7살 여자아이를 대하듯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어떤 때는 오빠로, 다른 때는 남편으로 여겼다. 집을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했단다. 그러자 어머니는 심드렁한 어조로 대받았다. 그러면 뭐해? 남편이 안아주지도 않는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던 이 어머니는 원래의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다. 노모를 정말 어린 여동생인 것처럼 보살피는 그 아드님은 어머니를 잃은 대신 수시로 웃음을 주는 어린 여동생을 얻었다. 원래의 어머니는 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65살 넘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52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더 젊은 환자도 적지 않다. 환자의 딸, 아들, 며느리 사이외 손녀, 손자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생물학적 죽음보다 먼저 찾아온 철학적 죽음을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중이다. 고령의 치매 환자 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는 2024년에 만으로 65이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 이름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종종 영화관 주차장에서 차를 찾지 못해 헤맨다. 눈,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떨어지듯 치매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흠뻑 젖는 일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치매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정신을 집중해서 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어도 폭우가 쏟아지면 바지자락 젖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다. 최대한 노력하되 그래도 옷이 젖으면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청년기에 들끓던 욕망과 충동, 번민이 다소 잦아드는 게 무엇보다 좋다. 슈퍼에고는 아직 멀쩡한 반면 이드가 힘이 좀 빠진 것이다. 예전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여유 있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 나쁜 건 여기저기 몸이 고장난다는 점이다.
뱃살이 찌고 원시가 오는 정도는 괜찮다. 운동을 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탁소에 맡겨 바지 허리를 늘리고 돋보기를 끼면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치주염이 와서 어금니를 하나 잃었다. 원래 있던 무엇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서글픈 일이다. 관절이 삐걱거려서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가 겁이 난다. 다행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들 그런 것처럼 암이란 놈도 걱정이다.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인 만큼 비위를 잘 맞춰서 저 혼자 성을 내 자라지 않도록 달래는 수밖에 없다. 나이를 먹고 죽는 것도 삶의 과정이다. 그런데 중증 치매에 걸리면 자기 주도적으로 죽을 수 없다. 중증 치매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생물학적 사망의 축복이 내릴 때까지 그냥 살아야 한다. 만약 내가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이 더 깊어지면 수십 년을 사랑하고 다투며 살아온 아내와 목숨처럼 소중한 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절망감을, 때로는 환희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이상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행위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의 점진적이고 예정된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로널드 레이건은 94살 나이로 2004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미국 대통령을 2번 지냈으며 죽기 전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다. 84세 아직 건강한 노인에게 알츠하이머병이 찾아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이 병을 맞아들였다.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받은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 담화문에서 레이건은 병을 공개하는 것이 치매에 대한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나섰으며 나라의 앞길에 밝은 아침이 올 것임을 믿는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나는 레이건이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일리노이 주에서 가난한 구두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영화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정치인으로서만 성공했다. 레이건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폈고 복지 예산을 줄였으며 노동조합을 적대시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깎았다. 리비아 폭격, 그레나다 침공,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에 돈을 쏟아부어 미국 연방정부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재정적자를 보충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고 국채를 잘 팔리게 하려고 고금리 정책을 썼다. 중동과 유럽의 부자와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려고 앞다투어 달려들 사들이자 국제환 시장에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 달러값이 오르자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가격이 올라 막대한 무역 적자가 생겼다. 미국의 악명 높은 쌍둥이 적자는 바로 레이건이 만든 희대의 졸작이었다. 레이건은 미국 경제를 망쳤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 죄 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을 폭격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게 만들었다. 전쟁터로 내몰렸던 미국 청년들도 숱하게 죽고 다쳤다. 미국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의와 평화를 해쳤다. 그러나 그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설계한 방식으로 살았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음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 레이건은 철학적 자아의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의 담화문은 자유주의를 가진 지성적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결단이었다. 지는 해가 만드는 낙조는 일출만큼 눈부시지 않다.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치면 낙조가 일출을 능가할 수 있다. 레이건의 마지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